안녕하세요. 김희성 약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계셨는지요? 네, 오늘은요,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들이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별히 궁금해 하셨던 부분들만 제가 좀 추려서 오늘 Q&A가 질문과 답변식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이 좀 많은 궁금증이 풀리는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부작용이 어떤 것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가장 흔한 게 발열 반응이고, 그 다음에 두통, 그 다음에 이제 몸살, 그 다음에 피로감, 그리고 이제 속이 메스꺼운 메스꺼움 증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환부에는 주사 맞은 부위가 발적이 된다 할지, 그러니까 발열 반응이 있는다 할지, 뭐 붓는다 할지, 뭐 통증이 있는다 할지 이런 염증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게 2, 3일 내에 개선이 되는 반응이고요. 이거는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면역 반응으로 해석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면역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게 3일 이상 지속이 된다 할지 또는 견디기 힘들 정도의 어떤 반응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때는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서 이제 상담을 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질문이 내가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주의할 게 뭐가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그럴 때는 이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서 이제 주의하실 것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건강 상태가 제일 좋을 때 접종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고열이 있을 때, 열이 날 때는 주사 접종을 좀 연기하실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일단 37.5도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을 좀 피하도록 이제 공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의사의 예진을 통해서 어떤 주사 맞으면 안 되는 금기 사항이라든가 뭐 제외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꼭 확인을 하셔서 내가 주사를 맞을 수 있는지 가능 여부를 판단을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알러지 병력인데요. 내가 어떤 특정 약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뭐 음식이라든가 또는 다른 종류의 기타 전에 맞았던 백신에 대해서 알러지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요, 반드시 이게 예방 접종할 때 예진표에 반드시 기록을 남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예진 의사에게 꼭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 이제 접종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이제 질문인데요. 접종 후에는 일단 해당 병원에서 접종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 접종 기관에서 접종 바로 하고 난 후에 바로 기관하시지 마시고 15분에서 약 30분, 길게는 약 1시간 정도 머물면서 내 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관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상 반응이 없으면 그때는 이제 귀가하셔가지고 그 주사 맞은 부위 있죠. 이 주사 맞은 부위를 깨끗한 수건으로 이렇게 삶은 수건으로 이렇게 냉찜질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충분하게 이제 수분 섭취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감기약, 한방 감기약이죠. 이것을 좀 드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좀 땀을 내서 면역이 형성이 되는데 도움도 되고, 고열이 날 것을 미리 예방도 하는 이제 그런 거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럼에도 이제 38.5도 이상의 고열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해열제를 드시기를 이제 권합니다. 그리고 아세트아미노펜 해열제를 드셨는데도 증상이 계속 심하게 지속이 되면 그때는 이제 의료기관에 방문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실 것은 주사 맞은 그 당일날은 술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땀나는 특히 사우나 같은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날은 목욕도 안 하시길 권유합니다. 다만 그 접종 부위만 좀 청결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이 뭐가 많았냐면, 이 아나필락시스가 도대체 뭔가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 아나필락시스는 쇼크예요, 쇼크. 이거는 주사 맞고 나서 일어나는 반응인데, 이거는 정말 드문 반응이에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이게 이제 예방 접종을 하고 난 후에 이게 뭐 집에 와서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주사 맞고 나서 수분 내에 거의 10분 안에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뭐 3분, 4분 이내에 일어나는 반응이고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알러지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일어나니까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뭐 피부에 심각한 두드러기가 난다 할지, 호흡이 불편해진다 할지, 뭐 갑작스럽게 혈압이 떨어지는 저혈압 현상이 나타난다 할지, 정말 심각하게는 뭐 의식이 소실이 되는 그런 증상까지 동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쇼크가 의심이 될 수가 있고, 이제 이런 경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주사 맞고 나서 접종 후에 이제 귀가하지 않고 약 1시간 정도 이제 병원에 머무르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게 주된 이유예요. 그리고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미리 확인은 어렵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는 괜찮았는데 집에 와서
아주 드물지만 정말 집에 와서 뭐 두드러기가 심하게 나요, 숨이 갑자기 차요, 뭐 혀가 너무 막 갑자기 부어요, 어지러워요, 이런 경우에는 빨리 119로 부르시거나 해서 응급실로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했을 때 면역 지속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이거 굉장히 많이 질문 주셨는데요. 이게 아직까지는 백신의 뭐 어떤 면역 지속 기간이라든가 뭐 면역 원성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어요. 확인이 안 되어 있어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6개월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질문은 접종한 후에 내가 면역이 획득이 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대략적으로 예방접종 후에 이게 방어 항체가 형성이 되기까지는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고요. 그것은 이제 1차 접종이 아닌 2차 접종 완료한 시점으로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차 접종 완료한 후부터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면 면역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질문은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내가 돼가지고 면역이 생겼을 때와 감염이 되지 않고 내가 예방접종으로 면역이 생겼을 때 어떤 게 더 오래 지속이 되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요거는 당연히 아직 모른다예요. 이거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자연 면역이냐, 뭐 어떤 그 예방 접종에 의한 면역이냐에 따라서 어떤 게 더 있느냐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연구된 바가 하나도 없다, 알려진 바가 없다라는 거고요. 이 코로나19 예방 접종 후에 뭐 어떤 예방 지속 기간도 6개월 정도라고 예측할 뿐이지 이것도 정확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질문은 이게 예방 접종을 내가 2차까지 완료를 했는데도 코로나19에 감염이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방 후에도요, 이게 면역 형성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면역 형성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감염이 될 수 있겠죠. 감염이 가능해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면역 항체 접종을 했지만 이게 주사를 맞았지만 면역이 형성이 되기 전이었다든가, 또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지고 면역의 효과가 떨어지게 되면 또 이 코로나의 감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방 접종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그냥 완벽하게 내가 코로나에 어떤 항체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마스크를 착용한다든가 뭐 손 씻는 거라든가 뭐 거리두기 같은 이런 방역 수칙은 꼭 지키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요, 이 백신 선택권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백신의 종류가 다양해서 내가 원하는 백신을 선택해서 맞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건 이제 정부의 정책 방향인데요. 여러 종류의 백신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한꺼번에 온 국민들이 다 맞을 수 있는 백신을 이렇게 딱 쌓아놓고 맞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수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접종하기 위해서는 이게 어떤 그런 종류보다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순서에 따라서, 그리고 위험 순위가 높은 사람에게 따라서 일단은 공급을 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백신 선택권을 줄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그러면서 공급량이나 어떤 그런 백신의 특성이라든가 안전성, 유효성, 뭐 부작용 이런 발생 사례를 충분히 고려해서 이 전문가가 검토해서 이 백신 대상자를 선정해서 드리고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건 다른 나라도 이 개인의 백신 선택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요, 그 주사액에 들어가는 희석액 있죠. 이 희석액이 몸에 해롭지 않을까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 희석액은 0.9%의 그 생리식염 주사액이에요. 그래서 그 인체의 체액하고 동일한 그 농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사액 희석액으로 널리 안전하게 쓰이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소량의 0.9%의 생리식염 주사액은 전혀 인체에는 해롭지 않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 질문은요, 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있죠. 이 예방접종을 내가 거부할 수 있느냐, 거부도 가능하냐라는 질문들을 주신 분들이 꽤 많았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본인의 자발적인 동의하에서만 실시가 돼서 뭐 접종을 내가 거부했다고 해서 어떤 법적 제재는 전혀 없어요. 다만 이제 그와 반면에 이제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이 이제 2차 접종까지 백신을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는 어떤 사회생활의 제약에 따른 그런 제약을
덜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센티브, 혜택이라고 그러죠. 이 인센티브는 이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팬데믹 이전의 했던 활동들을 일부, 지금은 그렇게 일부지만 일부를 재개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는 이제 제공하고 있으니까, 예,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요, 이 접종 후에 그 혈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접종 후에 나타난 혈전은요, 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라 그래서요, 이게 정말 심각하게는 사망의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긴 해요. 근데 이게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아나필락시스 있죠. 이 쇼크하고는 달리 이게 정말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속수무책으로 이게 진행이 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약 4일 정도, 4일에서 28일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라는 거고, 이 접종 후에 4일에서 28일 사이에 내가 정말 내가 견딜 수 없는 심각한 두통이라든가 어떤 신체 통증이 느껴진 경우에 이것은 이제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뇌정맥동 혈전이 발생하면서 혈소판 감소증이 동반이 되는 그런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진통제를 먹어도 해결이 안 돼요. 이 증상이 오면.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셔서 응급처치를 받으셔야 되고요. 보통 병원에 가면 이런 경우에 항응고제를 써서 이 혈전증을 충분하게 치료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다행인 게 우리 한국인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런 외국 유럽에 비해서 이 혈전이 발생되는 확률이 약 30분의 1도 안 돼요. 30분의 1이나 4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그나마 굉장히 다행스럽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질문은요, 내가 기저질환이 있고 만성질환자인데 백신 접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주셨는데요. 일단 그럼에도 이 접종을 미룰 필요는 없다. 다만 내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인데 접종 당일에 내가 고열 37.5도인 경우에는,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미루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평소와 다른, 내가 그날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아. 열이 나지는 않지만 내가 그날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고 전신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좀 회복될 때까지는 접종을 좀 미뤄서, 예, 나중에 다시 맞으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 혈압약을 먹고 있다, 당뇨약을 먹고 있다, 뭐 아스피린 먹고 있다, 호흡기 관련해서 나는 치료를 받고 있다, 항생제 먹고 있다, 뭐 이런 경우에도 백신 접종을 미루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걱정이 되시면 그냥 드시고 있는 약을 다 싸가지고, 예,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가셔가지고, 예진 의사에게 이렇게 보여가지고 확인을 받은 후에 접종을 받으시면 되실 겁니다. 그 다음 질문은요, 이 고령이신 분들, 그러니까 75세 이상이신 분들, 혼자 있는 분들은 접종 날짜를 깜빡하고 못 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잊어버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요, 이 관할 주민센터 있죠. 관할 주민센터나 또는 그 시군구청에 그 노인시설 담당 공무원이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이제 조정 가능한 시간대를 확인하신 후에 일정을 바로 다시 예약하면 그 시간대에 다시 주사를 맞으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뭐가 있냐면 그 해당 지역마다 그 일정이 있어요. 정해진 시간이. 그 정해진 시간 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예,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접종 예약은 그 주사 맞기 전 이틀 전까지, 예, 그러니까 D-Day 이틀 전 오후 6시까지, 예, 접종 예약이 가능하고요. 그 이후에서는 이 접종센터를 방문해서, 예, 그래야만 이제 접종 예약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요, 예약한 시간이 지나버렸는데 시간이 지나서 방문이 가능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당일날 주사 맞은 당일날 접종하는 그런 예정 물량은요, 당일날 다 소진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접종 대상자가 이제 방문을 안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그 예비 명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비 명단에 따라서 접종이 이루어져 버리기 때문에 다시 접종 날짜를 다시 잡아야 돼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방문을 하셔도 접종을 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 알아두시고요. 이제 그 다음 질문은요. 코로나 백신 맞을 때 다른 백신 동시 접종 가능하나요? 뭐 이거는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마 질문을 주셨을 것 같은데, 이 동시 접종은요, 안전성, 뭐 유효성 하나도 밝혀진 게 없어요. 자료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단독 접종을 이제 권고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백신을 꼭 맞아야 되는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코로나 백신과 14일 최소한
14일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시면서 예, 맞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모쪼록 많은 분들이 오늘 내용 보시고 좀 편안한 마음에서 예방접종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